얼마 전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테슬라는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에 큰 영향을 받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격이나 정책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1월 말에 발표된 작년 4분기 실적은 테슬라의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죠. 하지만 얼마 전 발표된 1분기 실적은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작년 4분기 실적에서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테슬라의 견고한 수익성이었죠. 무려 16%의 높은 영업이익률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업계 대비 확실한 차별화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성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격차였고, 가격 인하에 따른 점유율 확대라는 전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됐죠.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완성차 업계 대비 차별화된 요소를 얼마나 오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살 만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33억 달러였고,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 감소한 45억 달러였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19.3%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12.4%였습니다. 수익성 지표가 낮아지니 프리캐시 플로우는 전년 대비 80%가량 감소했습니다. 1분기 실적부터 차량 가격 인하에 대한 영향이 수익성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4분기 실적입니다. 사실 저는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정책은 재고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고, 테슬라의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은 매출 총이익률은 재고로 인해 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 16%를 기록하며 시장의 우려를 씻어냈죠. 하지만 1분기 실적은 가격 인하에 대한 수익성 훼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실적이었습니다. 23년 1분기 테슬라는 총 44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서 전년 대비 44% 증가한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진율이 높은 S와 X 모델은 37%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인도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반면 적극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쳤던 3와 Y 모델의 경우에는 생산량은 45% 증가했지만 인도량은 40% 증가했습니다. 인도량 지표를 봤을 때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모델의 판매는 시들해지고 있고, 적극적인 가격 정책을 펼쳤던 모델 3와 Y의 경우는 마진율을 줄여가면서 팔았지만 인도량에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2년 1분기 30만 대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23년 1분기에는 44%를 증가한 42만 대를 팔았죠. 하지만 영업 현금 흐름과 인형 현금 흐름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순이익과 에비타 지표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하지만 올해 반전의 카드는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격 인하로 점유율을 과거보다 크게 높이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마진율이 높은 X와 S 모델은 갈수록 판매 대수가 떨어지고, 모델 3와 Y는 할인율을 높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수익성이 더 내려간다면 기존 완성차 업체 대비 테슬라는 큰 차별화가 되기 힘든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2분기 실적에서 차량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20%에서 30% 증가에 머물고 이익률이 감소해서 10% 초반에 머문다면 테슬라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초반의 수익성은 완성차 업체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2분기에 테슬라의 실적이 1분기 실적 수준으로 나오거나 떨어진다면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는 업계 탑티어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멀티플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올해 사이버 트럭의 모델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양산에 성공해서 내년에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많은 강점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저도 그 강점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번 실적은 메가 팩토리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줬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매출 대부분이 차량을 판매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 테슬라는 기존의 노후화된 차량 모델로 갈수록 커지는 전기차 시장의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새로운 차량이 없으니 기존 차량에 대한 가격 인하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곧 수익성 하락을 가져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비용 절감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뿐만 아니라 기가프레스 공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의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소프트웨어 매출은 테슬라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가 테슬라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2분기 실적은 현재 테슬라의 상황을 봤을 때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창 돈 들어갈 때가 많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 실적 발표 시점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테슬라가 2027년에 2,000불이 갈 수 있다는 리포트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 내용이 터무니가 없어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가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할 때 고려하는 부분도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레포트 모든 내용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2027년에 예상 에비타의 64%에 기여한다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현재 매출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의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사업화가 되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근거를 보고 판단해야 될 텐데, 언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은 로보택시의 이익을 전체 이익의 60% 이상으로 추정하는 게 말이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올해 테슬라의 목표 판매량은 180만 대입니다. 내년 2024년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연간 판매 대수가 최대 20만 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250만 대를 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4년 안에 판매량을 1000만 대를 넘긴다는 이 가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불리시한 경우에는 2천만 대를 가정했습니다. 이 총 마진도 현재 26%인데 무려 51%, 두 배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니 시가총액이 2027년에 무려 4조 달러, 불리시한 경우에는 8조 달러가 나오게 되죠. 이 리포트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화된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이 가격은 가정 자체가 너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아크 인베스트의 가격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테슬라가 2027년에 2,500불이 간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 가정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수익성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를 살만한 실적이었습니다. 이 테슬라에게는 2분기 실적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실적이 나와야 다시 한번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